자, 여러분들 혹시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개나리? 별? 레몬? 에이, 저희는 이제 뭐 노란색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 대장의 노란 딱지. 맞죠. 위험 건축물이 나와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종민팀장이 좀 살짝 너무 억지 아니에요? 인트로가 좀 너무 억지스러운데? 이거 저 유도해놓고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나라에서 허락해주지 않는 건물인 거잖아요. 이제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뭐 무허가 건축물이나 뭐 용도를 실제 용도 이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이제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나 뭐 건물을 수직, 수평으로 무단 증축하는 등 경우 아주 많은 사례가 빈번하게 있잖아요. 오늘은 그 건축물에 대해 한번 각자의 생각에 대해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강준 팀장님은 이런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어떻게 좀 보실까요? 자, 위반 건축물 주제 드디어 이제 나왔네요. 자, 손님분들께 이제 물건을 좀 브리핑 드리려고 보면 이제 저희는 물건 자료와 함께 건축물 대장을 항상 이렇게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다 싶은 물건들 중에서도 간혹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물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잔금 전에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해소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많이 넣고 계약을 진행하곤 하죠. 그러면 잔금전 위반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되면 좀 어떻게 할까요? 뭐 매수인분들께서 아마 검토하심에 있어서 좀 불리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뭐 마냥 불리하기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좀 불리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염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잔금했던 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도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 이제 토큰 박스가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잔금 전에 저희가 이제 대출 실행을 위해서 감정평가사랑 이제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확인을 받았고 실제로 저희가 대출도 한 80% 정도 실행을 받아서 잔금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을 한다면 그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 사용부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뭐 해당이 된다면 크게 뭐 문제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뭐 아연 팀장님 말씀대로 미미한 경우에는 이제 대출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카페나 휴대폰 대리점, 편의점 등과 같이 건물 앞에 손님분들 편의를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많잖아요. 뭐 이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감정평가 측에서도 실측하면서 미미한 부분이라 대출엔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고 은행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 대출 실행에 문제가 안 되어진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 이행강제금보다 이제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가 당장에는 이제 더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이 나가게 돼서 이제 공실이 될 경우 이제 재모집 시에 업종에 대한 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등록업종, 신고업종, 자유업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등록업종에는 이제 학원, 어학원, 약국 등이 있고 신고업종으로는 이제 미용실, 동물병원, 피부샵, 세탁소 등이 있습니다. 이 둘 모두가 해당 관청에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신고증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업종의 경우는 단순히 이제 사업자 등록으로만도 이제 영업이 가능은 한데 이 때문에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이제 임대차 계약을 자유업종은 가능하게 됩니다. 주로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종으로 이제 편의점이나 꽃집, 문구점 등이 있어서 상부층의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 모집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업종 제한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상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상부층에 뭐 꽃집을 넣거나 뭐 다양한 업종을 넣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사무실 용도를 넣기 때문에 평범한 사무실 정도를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꼭 안 좋은 경우만 있는 건 아닌 게 일부러 위반 건축물 설치하는 경우 다들 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광고판이 있겠죠. 광고판의 경우에도 광고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광고판이 입지가 좋은 건물의 경우에는 억 단위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수익성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설치하는 경우들 뭐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강준 팀장님도 그런 사례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 광고판이 많은 사대문 안 쪽이나 이제 대로변, 이제 강남대로나 도산대로 같이 이제 차량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광고판을 이제 위반으로 설치를 하여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 근처나 나홀로 가구가 많은 지역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을 이제 방을 좀 이렇게 여러 개로 좀 분할을 해서 원룸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제 차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일부러 하는 사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뭐 팀장님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건물 계약 사례는 없으신가요? 뭐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좀 해소 조건으로 잠금 계약을 전에. 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죠. 저는 네. 안 하고도 뭐 충분히 잘했어가지고.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위반의 경우 다양한데 뭐 특히 종로나 중구처럼 사대문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좀 오래 지어졌잖아요. 오래전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가 뭐 구청에서도 사라진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이제 위반 해소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싶이 하는 건물 형태처럼 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위반인 경우에도 이제 뭐 미미한 부분의 경우 이제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이제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은 경우 일부러 설치한다는 내용을 좀 말씀 주셨고 뭐 건물이 위법인 경우에 무작정 이 건물은 아니다 라기보다는 이제 저희와 같은 여러 상황을 많이 겪어본 전문가들에게 이제 컨설팅을 좀 받은 후에 좋은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대해 같이 의논하며 정보를 제공드리는 티키타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여기까지 티키타카였습니다.